오늘은 물리 입문자가 들으면 좋은 강의 두 번째 시간 초급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후 강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의 목적은 결국 물리를 하는 거예요. 물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미적분을 알고 가자는 거지, 극한부터 시작해서 미분의 엄밀한 정의를 따지거나 유도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면 직접 수투나 미적분을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미적분을 배우는 거는 한글을 배우는 거다 이런 비유를 했었는데, 그렇게 처음 한글을 배우는 유치원생들에게 한글의 창제 원리나 발음 기관의 모양을 일일이 설명하고 납득시키진 않잖아요. 저희도 지금은 그냥 이게 미분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분이 무엇이냐? 저는 변화하는 비율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변화하는 비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6글자에서 키워드를 물어보는 게 웃기기도 하지만 당연히 변화와 비율입니다. 네, 변화와 비율이 키워드입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인 변화. 변화라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나중 빼기 처음 이런 걸 말해요. 변화는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그럼 물체가 움직였다고 하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바로 변화량이겠죠. 네, 위치의 변화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다? 그러면은 나중의 시각 빼기 처음 시각이 바로 시간의 변화량이 될 거고요. 특히 이런 변화량을 수학이나 물리에서는 델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델타는 이렇게 쓰고요. 소문자로는 이렇게 써요. 대문자니까 좀 크게. 대문자, 소문자입니다.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냐 이런 거는 델타 X 라고 쓰고요. 시간이 얼마나 변했냐 이거는 델타 T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인 비율을 볼게요. 이 비율은 다들 아는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 있을 때 여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혹은 구슬이 몇 개 있을 때 빨간 구슬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게 비율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전체 인원수 분의 여자 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전체 구슬 개수 분의 빨간 구슬 개수 이런 식으로 해요. 결국 모두 나누기가 사용된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항상 비율이라는 것은 나눗셈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어떤 꼴을 보니까 나누기 꼴이네? 그러면 이거 중에 이거라는 비율과 같은 의미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랑 비율 두 개를 합쳐볼까요? 일단 비율이라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무엇분의 무엇. 그러니까 아까 썼던 델타 X랑 델타 T를 한번 가지고 와봅시다. 델타 T분의 델타 X. 이거를 보면 시간이 변할 때 X는 얼마나 변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델타 T분의 델타 X라는 값을 두 가지 상황에서 비교해 봤을 때 더 큰 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이동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속력이 빠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면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냐 이런 건데, 같은 X만큼 이동했는데 Y가 훨씬 커진다? 즉 이 값이 커진다? 그걸 우리는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평면에서
기울기의 정의가 이렇게 됐었죠. 바로 이게 미분입니다. 미분의 키워드는 변화와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의 비율을 나타낸 이런 것들이 바로 미분이에요. 특히나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가느냐, 얘는 속력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x에 따라서 y가 얼마나 변하냐, 이거는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확히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선 미분과 적분은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 우리 덧셈이 있으면 뭐가 있죠? 뺄셈이 있죠. 그럼 곱셈이 있으면 나눗셈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곱이 있으면 루트도 있죠. 이렇게 수학은 항상 무언가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것들도 존재를 하는데 바로 미분과 적분이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방금 전에 제가 미분의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미분의 키워드가 변화와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비율의 키워드가 다른 말로 나눗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미분은 나눗셈과 조금 관련이 있겠죠? 미분은 나눗셈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미분은 나눗셈이랑 가까우니까 반대로 적분은 곱셈과 가깝겠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곱셈이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곱셈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3 곱하기 100 이런 거 왜 하나요? 3 곱하기 100 이런 거는 사실 3을 100번 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0번 동안 더하고 있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그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곱셈이잖아요. 그래서 곱셈은 다른 말로 하면 덧셈을 아주 많이 한 거예요. 네. 곱셈은 덧셈을 아주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적분은 뭐냐면 덧셈을 아주 많이 한 거예요. 아주 많이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곱셈은 해봤자 뭐 100번, 200번 이렇게밖에 안 더하죠. 근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적분은 셀 수 없이 아주 많이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미분은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나눗셈과 관련이 있고, 적분은 곱셈, 근데 그냥 곱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덧셈을 아주 많이 하는 곱셈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랄까요? 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미분과 적분을 말로 설명을 한 것이고, 이제 바로 미분과 적분의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x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얘를 다짜고짜 미분해 볼게요. 근데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뭐 알려주지도 않고 퀴즈를 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일단은 알려드릴 거는 이 미분한다는 기호가 뭐냐? 미분한다는 기호는 바로 d 오버 dx 혹은 dx분의 d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게 미분한다는 기호이고 정확히는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x세제곱을 미분할 거잖아요. 그러면 dx분의 d x세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x세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결국 이 값이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인데 그냥 정답을 맞히라고 낸 문제는 아니고 힌트를 드릴게요. 둘 중 하나가 튀어나올 거거든요. 근데
x제곱이 튀어나올까요? 아니면 x4제곱이 튀어나올까요? 일단 미분하면 차수가 바뀝니다. 적분이나 미분을 하면 차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x3제곱을 미분하거나 적분하면 제곱이나 4제곱이 되는데, 과연 미분을 해야 x제곱이 될까요? 적분을 해야 x제곱이 될까요? 이것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충분히 유추해 볼 만합니다. 제가 미분은 나눗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분은 곱셈 계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미분을 하고 있죠. 미분은 나눗셈에 가깝다고 했죠. 이게 나눗셈에 가까우니까 x3제곱을 x에 대해 나누는 x제곱이 나오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반대로 x3제곱을 적분했다면 x를 한번 곱한 이런 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답은 이게 아니고 x제곱이 튀어나옵니다. 앞에 어떤 숫자가 붙을 건데 이게 왜 붙는지는 곧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미분은 이런 식으로 차수가 낮아집니다. 세제곱인 게 제곱이 됐죠. 반대로 적분은 세제곱인 게 4제곱이 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x세제곱을 미분한다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혹은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x세제곱을 분자로 올려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고요. 이런 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냐면 차수가 3이죠. 이 3이 앞에 한번 곱해집니다. 그래서 3 곱하기 x의 지수는 1이 떨어져요. 3 빼기 1. 바뀐 거를 좀 핑크색으로 표시를 다 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해보면 x의 n제곱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하면 지수가 앞에 곱해진다고 했죠? 그리고 차수는 하나 떨어집니다. x 4제곱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가 앞에 곱해지고 x의 세제곱, 이게 미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앞에 어떤 a라는 상수랑 x의 n제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미분한다고 해서 괄호를 좀 친다고 하면 똑같이 n이 앞에 곱해지고요. a는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차수는 하나 떨어지고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재밌는 것 하나 알려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 계산을 알려드렸는데 이 계산을 알려드렸죠? 이것은 n이 앞에 나오고 a 그대로 n 한 번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a는 그냥 아무 상수죠. 상수를 그냥 a라는 문자로 표시해 둔 거고 여기서 x도 어떤 변수인데 그냥 보통 변수를 x라고 쓰니까 쓴 거예요. 굳이 x가 아니라 y나 t나 뭐 s, r 어떤 거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r에 대해 미분할 건데 어떤 걸 미분하냐면 상수가 파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제곱, 이걸 미분해 볼게요. 그럼 r에 대한 지수는 2니까 2가 앞에 곱해지고 파이 상수니까 나오고 r에서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1제곱, 그냥 안 써도 되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파이 r제곱은 원의 넓이죠.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 근데 그 원의 넓이를 반지름에 대해 미분했더니 그 원의 둘레가 나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비슷한데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을
미분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지수가 3이니까 앞으로 나오고 3분의 4 파이까지는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지수가 하나 떨어진다고 했죠? 차수가. 그러면 4 파이 r의 제곱. 자, 이거는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고요. 그것을 반지름으로 미분하니까 그 9의 건널비가 나옵니다. 이건 우연 같지가 않죠? 제가 처음에 미분이 뭐라고 했냐면 변화하는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 r 제곱을 r에 대해 미분했다는 것은 뭐냐면 반지름의 변화에 대한 넓이의 변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반지름이 조금 변할 때 원의 넓이는 얼마나 변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데 제가 이 원의 반지름을 아주 조금 늘려볼게요. 그래서 이만큼 늘린 원을 새로 그려봅시다. 지금 반지름이 살짝 늘어난 빨간색 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파란색 원에다가 빨간색 철사를 한 바퀴 둘렀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철사를 만약에 풀었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 철사의 길이는 거의 2파이 r일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철사의 두께는 뭐 우리가 d라고 해봅시다. 철사의 두께가 d예요. 그러면 이 철사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 직사각형은 2파이 r d겠죠. 우리가 반지름을 d만큼 늘리려면 2파이 r d에 해당하는 넓이를 더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다시 반지름이 r에서 d만큼 조금 추가된 빨간색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를 추가해야 될까? 이런 계산을 할 때 이 철사의 넓이인 2파이 r d만큼 넓이를 추가해야 된다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이 변할 때 넓이의 변화의 비율. 반지름의 변화니까 델타 반지름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것 분의 델타 넓이. 지금 이게 미분인 거잖아요. 근데 반지름의 변화는 d만큼 늘어났다고 했고 d분의 넓이는 2파이 r d만큼 늘어났다고 했죠. 네. 그래서 답이 2파이 r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미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외우셨을 원 혹은 구에서 나왔던 이런 성질들이 다 미분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더 옆으로 가서 여기 중학교 때 많이 본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x, y라고 했을 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1참수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y는 ax다 라고 쓰죠. 그러면 이걸 미분해 볼까요? d, dx, ax. 그러면 a는 상수니까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영상을 멈추거나 머릿속으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할 수 있겠죠? 먼저 지금 x는 1제곱인 거니까 1이 앞에 곱해지고 a는 그대로 나오고 x의 1 빼기 1제곱, 이거는 0제곱이니까 그냥 1이죠. x의 0제곱은 1입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죠. 네, 그럼 이건 그냥 2예요. 아마 중학교에서 배웠겠지만 y는 ax,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1이에요. a죠. 왜냐면 여기서 델타 x만큼 움직일 때 y는
a 곱하기 델타 x만큼 변하거든요. 이게 델타 y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뭐라고 배웠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a, 이렇게 배워요. 이게 지금 미분의 정의랑 똑같죠.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미분은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마지막으로 똑같은 좌표에서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예를 들면 y는 5라고 해볼게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지금 가로축이 x고 세로는 y일 테니까 이 함수는 x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죠. 그런 것을 상수로 된 함수니까 상수함수라고 하는데요. 얘의 기울기는 뭘까요? 0이죠. 모든 곳에서 x에 관계없이 평평하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5라는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0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5는 x에 대해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다시 살펴보면 x가 변할 때 5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근데 5는 상수니까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니까 델타 x분의 0, 그래서 기울기 혹은 미분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적분은 이걸 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x세제곱을 x에 대해 미분하니까 3x제곱이 됐잖아요. 반대로 3x제곱을 적분하면 x세제곱이 됩니다. n 곱하기 a 곱하기 x의 n-1제곱, 얘를 적분하면 a 곱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 파이 r을 r에 대해 적분하면 파이 r제곱이 되고요. 얘도 r에 대해 적분하면 미분하기 전에 얘가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0은 적분하면 어떤 상수라는 겁니다. 지금은 5라고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은 7이나 1이나 0.1이나 혹은 y가 어떤 파이라는 상수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모든 상수들은 다 기울기가 0이죠. 다른 말로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상수는 미분하면 뭐다? 0이다. 네, 그래서 상수는 미분하면 0이고 0은 적분하면 상수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 개념들이 물리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물리에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물리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이거는 꼭 알고 갑시다. 네, 이제 진짜 끝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제 미적분의 지식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물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오늘 배운 개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꼭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다음 강의는 벡터를 나갈 것 같은데 난이도는 이것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다음 벡터 강의까지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같이 물리를 해봅시다. 그럼 오늘 강의가 좀 긴데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물자랄이 됩시다. 감사합니다.